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고를 했던 4.7 재보궐선거 특집을 시작합니다. 박수! 네, 먼저 1호기 네. 후보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 선택을 돕겠다 네, 네. 같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귀에 딱지가 앉은 말 네, 네. 말고 오늘 말고. 따로 각오 한마디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훨씬 경남 지역에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뭐 아주 낮다는 걸 진짜 느낍니다. 그 당장 유권자 관심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현장 소식도 접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목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의령, 함양, 고성, 함안이죠. 이쪽 지역 유권자가 스스로 정치, 사회, 뭐 투표 이런 걸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예 관심을 끄거나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투표 결과 누가 당선이 되고 말고 뭐 어느 정당이 이기고 지고는 그 뭐 결과 나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민 스스로 어떤 자기의 주권을 좀 냉소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하던 이야기가 짧고 좋았는데 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각오가 심각하다. 1호기가 우리 작업을 통해 선거를 냉소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그런 작업을 했죠. 그렇죠. 예, 그때 진짜 우리 기획을 보고 투표를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네. 일단 그분 얘기를 한번 듣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섭외 이야기는 없었는데 뭐 누구를 섭외했습니까? 네, 접니다. 자, 하다 예, 너무하네요 그냥. 뭐 자기가 자기를 섭외하고 예. 네, 뭐 좀 웃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진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실 지난 총선만큼 다른 지역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작 우리 지역구 후보를 들여다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거 기획 때문이었지만 뭐 정말 꼼꼼하게 봤죠. 그건 이제 2호기도 마찬가지 아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솔직히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쪽이나 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보통 이렇게 투표를 하고 했었는데 네. 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물이라든지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네. 뭐 물론 뭐 지지하는 정당 쪽으로 뭐 투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뭐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완전 다르게 봤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그 주소지에 그 지역 그 선거구가 네. 사실은 그 한 당의 그 독보적인 음. 그런 그 추세가 항상 그 선거 때마다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후보들의 큰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음. 뭐 투표를 다른 사람이 할지언정 지고 간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정보라든지 뭐 공약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난번에 저희 기획을 통해서 우리 지역구 후보 면면을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표를 주면은 되든 안 되든 뭔가 의미가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또 그때 밤을 새면서 그 집계를 했었잖아요. 네, 예. 네. 집계를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표를 던진 후보가 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좀 이입이 됐겠네요. 네네.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 기획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나 말고도 분명 있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선거를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진짜 자기를 섭외했다길래 비웃으려고 했는데 네. 듣고 보니까 그 사무기가 말한 내용이 우리가 선거 기획을 하는 핵심 의도가 네네. 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 기획도 의령, 함양, 고성, 함안 지역 유권자에게 좀 단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일단 뭐 선거구하고 출마자가 네. 총선 때만큼 많지 않습니다. 제가 네. 이 작업을 해보니까 작업이 일이 좀 금방 끝나는데 이야. 예, 그래서 이래 뭐 묶어서 네. 한 번에 방송할 수 있겠다. 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호기와 2호기가 언급하지 않으니까 뭐 네. 결국 뭐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번 재보선에도 나중에 이제 부동층이 네. 뭐 자기에게 맞는 후보를 딱 골라낼 수 있는 그렇죠. 예, 기획
기획도 뭐 만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기획에서 뭐 핵심이 있다면 그 네. 핵심이 뭔가요? 뭐 변별력? 그렇죠. 변별력. 네네. 아, 그 변별력을 또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후보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한 분석. 네. 분석. 이게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석한 것을 또 네네. 어떻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점점 네. 피곤해지긴 한데 독자에게 분명하고 친절하게 뭐 아,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이를 제대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렇죠. 장치가 시각화. 그럼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네. 그럼요. 이 사람 굳게 네.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다들 네. 주머니에 이렇게 예. 뭐 영상 이런 뭐 다 볼 수 네, 있는 거 네. 다 네, 들고 네. 다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최첨단 후보 카드로 아, 유권자 선택을 돕겠습니다. 사실 이거 네. 저 플래시 서비스 종료가 돼가지고 이 구현하는 참 힘든데. 아, 예. 뭐 어쨌든. 하지만, 예. 어쨌든 모두가 음. 이 각오 아, 대단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에서 진행되는 네. 4개 지역 6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16명을 아, 만나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경남 지역 재보궐 선거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네. 일단 어떤 선거를 치르는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령군수 재선거, 고성군 경남도의원 재선거가 있습니다. 또 의령군 경남도의원, 함양군 경남도의원, 의령군 다선거구 군의원, 함안군 다선거구 군의원 그렇죠. 이렇게 네.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재선거 2곳, 보궐선거 4곳입니다. 네. 네, 그러면 선거를 다시 치른 이유도 간단히 확인을 할게요. 네. 먼저 네. 의령군수. 예, 의령군 같은 경우는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네. 의령군에는 군수 말고 경남도의원 그리고 이제 의령군의원 보궐선거가 있죠. 네. 예, 이 의령군수를 다시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의 국민의힘 손호연 경남도의원이 보기에 이제 내 타임이다 해서 자신이 군수할 기획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뭐 군수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경남도의원 자리가 이제 비게 됐죠.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예. 혹시 의령군의원 보궐선거도 네. 예, 그 손호연 도의원이 또 사퇴를 하고 그렇죠. 의령군수 선거에 나서면서 도의원 자리가 비었고 비네요. 네. 또 그 자리를 또 자기 자리라고 생각한 군의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국민의힘 손태현 군의원이 나는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야지 이래가지고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네. 그래서 군의원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의 또 보궐선거가 그렇네요.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흔히 나오죠. 재보궐선거 도미노 출마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의령에서는 그 정치인들의 위상이 군수 다음에 도의원 다음에 군의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함양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임재구 전 경남도의원이 뭐 안타깝게도 이렇게 네. 네. 그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면서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로 기억하는데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가족에게도 위로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고성군 경남도의원 재선거는 예. 네.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군의원은요? 네. 예, 국민의힘 김정선 전 군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잃어가지고 여기도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지역 6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후보 현황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네, 설명 제가 부탁드릴게요.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인지 딱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모두 16명입니다. 먼저 의령군수 재선거에는 김춘규 더불어민주당, 오태환 국민의힘, 오용 무소속, 네. 김창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합니다. 4명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의령군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용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손태영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네. 예, 의령군 다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에는 차성길 국민의힘, 윤병열 무소속 후보 두 분이 출마합니다. 네. 예,
의령군에서만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3개입니다. 그렇네요. 예. 네. 고성군 제1선거구 도의원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류정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백수명 후보, 무소속 이우영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예, 함양군에는 총 3분이 출마를 하셨는데요.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정재각 더불어민주당, 네. 박희규 국민의힘, 김재웅 무소속 후보가 출마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다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조호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황철용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각 선거별 후보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신비한 후보 사전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죠. 네. 네. 네, 먼저 의령군수 선거입니다. 개요부터 일단 읽고 가겠습니다. 네, 경남에서 진행하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유일한 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앞서 선거 이유를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랄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군수 선거만 봤을 때 이 지역 물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합니다.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재선거 요인을 만든 이선두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거든요. 네. 네.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 하다 보면 네. 법을 또 위반해서 재선거를 또 치를 수 있는 거지. 예, 굳이 또 이렇게 물이 좋지 네, 않다는 이런 말까지 그렇죠. 할 필요가 예, 있습니까? 맞습니다. 좀 표현이 심하긴 한데 그게 이제 직전 군수인 오영호 전 군수 네. 이분도 이제 직권남용 그리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 군수 2명이 연속으로 법을 위반해서 군수직을 잃은 셈인데요. 유권자 체제에서는 좀 엄청나게 자존심을 상할 만한 일이죠. 아니 네. 뭐 투표는 의령 국민들이 했는데 왜그 또 그분들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뭐 5명은 다 같이 뒤집어 쓰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딱 이제 뭐 컨셉이 딱 나오네요 이번에 의령군수 네. 선거는 뭐죠? 최소한 감옥에 안 갈 군수를 뽑아야 아. 되지 않겠나. 네, 중요한 예.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의령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 그게 무슨 특징인가요? 예, 그 이 지역이 경남에서 좀 손꼽히는 초고령화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만들기 전에 네, 4.7 재보궐 선거 관련 기사를 정리를 그렇죠. 했고 사모기가 했죠. 예. 네, 최근 투표 흐름, 음. 뭐 인구 구성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네, 의령은 물론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인구는 주는데 네, 네. 유권자 수는 늘더라. 그렇죠. 네, 아, 그런 예, 거를 저도 좀 이렇게 확인했죠. 예, 표를 그려보면서 저도 봤는데 네. 예,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유권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좀 나이를 먹으면 잘 안 바뀌잖아요. 예. 그 성향이라는 게. 그 투표 성향이 웬만해서는 이 지역에서는 잘 변화가 없다라는 게 그런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뭐 그렇다면은 뭐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네. 선거는 해보나 마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 이런 거 우리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고 예, 결과는 뭐 그냥 나오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선거 결과가 아니라 선거 과정을 이제 충실히 잘 다듬어서 정리를 할 거고요. 물론 그 선출직처럼 당선자를 에게 투표하지 않은 표가 사표가 되는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단위가 더 큰 선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도지사, 총선에서 이제 비례대표, 네. 또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대표 투표는 그냥 사양되는 표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표잖아요. 예, 각 정당에서 불리한 선거라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럼요. 그 지역 언론도 훨씬 더 그 선거 과정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겠나. 또 아까 우리 사모기가 오프닝 때 간증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사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각종 선거에서 의령군 투표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네. 다음으로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2017년 대선을 보면 당시 의령군 선거인 수가 25,302명이고 19,044표가 유효표입니다. 네. 예, 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115표,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0,134표, 네.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984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820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690표까지 이렇게 세 자릿수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있는데 네, 네. 예, 나머지는 뭐 이 정도만. 예. 예.
일단 대선부터 그 이 지역 투표 성향이 좀 확실하게 드러나죠. 네. 네. 다음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 선거를 보면 선거인 수 24,972명 네. 그 가운데 19,117표가 유효표입니다. 네, 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가 3,999표, 네. 자유한국당 이선두 후보가 이제 9,154표, 무소속 한우상 후보 5,964표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역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당시 투표 당시 네. 무소속은 아마 이제 그 같은 성향인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아마 갈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그 이선두 후보와 한우상 후보의 표는 좀 비슷한 계통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대선처럼 1, 2위 격차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의령군 경남 도의원 선거 결과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석대 후보가 5,530표, 자유한국당 송호현 후보가 8,804표, 네. 무소속 허수석 후보가 4,489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군의원 선거는 1, 2위 차이가 좀 대선이나 군수보다 조금 적은 편이죠. 예. 무소속 득표도 또 적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도의원이나 군의원 단위로 가면은 유권자와 밀착도가 조금 투표에 더 반영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군의원 선거에서 네. 확실히 티가 납니다. 네. 의령군의원 다 선거구 선거를 보면 네. 총 유효 투표 4,220표 가운데 무소속 손태영 후보가 1,471표 네.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었고 음. 당시 득표 현황을 보면 무소속 황성철 후보가 992표, 자유한국당 전춘원 후보가 649표, 윤병열 후보가 613표 이렇게 네, 네. 받았었네요. 음. 네. 그 군의원 선거쯤 되면 정말 한 표 한 표가 그렇죠. 이제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네. 확실히 좀 정당 영향력은 좀 적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역도 좁고 네. 그다음에 후보끼리 어떻게 연합하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가장 최근 선거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죠. 네. 네, 확실히 국회의원 선거쯤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당 중심으로 그렇죠. 격차가 확 나고 음. 지난해 총선에서 이제 총 유효표 16,876표 가운데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네. 조혜진 후보가 11,747표로 2위인 더불어민주당 조성은 후보 4,710표를 압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후보별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의령군수 그리고 의령군 경남 도의원 그리고 의령군의원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이 선거에서 후보자 미덕은 분명하죠. 예. 이제 그만 감옥으로. 예, 당연히 그렇죠. 감옥 갈 일 없는 군수를 뽑자.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기, 국민의힘은 2호기, 나머지 후보는 3호기 이렇게 챙길게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 1955년생 66세 남성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에 살고요. 의령을 의령답게 힘있는 잘 준비된 깨끗한 군수를 내세웠습니다. 깨끗한 중요하죠. 네. 직업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라고 썼고요. 학력은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경력은 동해 남해 지방 해양 경찰청장을 거쳤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입니다. 재산 신고액은 7억 633만 5천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배우자 재산이 6억 9,773만 5천 원이죠. 말년에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거 배우자 눈밖에 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군 복무는 뭐 경찰청장 출신이잖아요. 당연히 마쳤고요. 육군 병장 만기 제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이 없고요. 최근 5년 납세액은 후보가 980만 4천 원이고 배우자가 255만 6천 원인데 재산은 배우자가 훨씬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데 세금은 후보가 훨씬 많네요. 재산이 많으면 세금이 많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가 이런 경우는 이렇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네, 이건 뭐 전반적인 건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 보통 이제 그 소득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뭐 종합 부동산세 이런 거를 이번에 이렇게 공보에다가 내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은 그만큼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소득이 없는 때 대신에 이제 뭐 배우자가 부동산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세금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앞으로도 이제 쭉 보면은 그런 후보들이 종종 나올 텐데 그런 세금의 차이, 뭐 소득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렇네요. 가장 뭐 소득을 가지고 주로 세금을 많이 네네네네. 가져간다. 뭐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네. 예. 네네. 어쨌든 이번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납세 뭐 이런 거 정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상세해졌더라고요. 네네. 네. 정과는 경찰청장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의령 군수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선거 공보를 보면은 먼저 의령군 인구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만 명이었던 인구가 2만 6천 명대로 줄어드는 그 그래프만 봐도 의령에서의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니까 후보마다 5대 공약을 따로 받아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후보 정보로 이제 공보를 먼저 보지 않더라도 따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요. 이 공약들을 보면서 저는 후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든 뭐 정책 선거를 만들려고 정말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약이나 정책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5대 공약 정도는 공개하겠습니다. 그 김충규 후보의 5대 공약은 교육 중심 도시 의령을 만들겠다. 농촌이 행복하고 농민이 우대받는 도시 의령을 만들겠다. 또 지역 경제가 살아 숨쉬는 도시 의령을 만들겠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의령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화, 관광, 체육이 어우러지는 도시 의령을 만들겠다인데요. 선관위 의도만큼 신선하진 않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 정보에서 보면 5대 공약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약별로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모두 좋은 말들 다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이미 받으셨겠지만 공보물을 참고를 하시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공약이 있어서 이건 제가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령 연고 대기업들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재벌 총수가 이쪽 고향 이쪽이라서 삼성, 삼령, 뭐 CJ 그룹 등을 이제 유치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건 아닐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끌고 오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그렇죠. 싫은데 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좀 이런 공약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당락에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공약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오태한 후보. 1966년생 55세 남성이고요. 의령군 의령읍에 삽니다. 새로운 의령 검증된 군수를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군수를 한 적이 있나요? 검증을 경선에 나온 적은 있고요. 공식 후보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일 건데요. 그렇다면 이 검증된 군수는 아니고 검증된 군수 후보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직업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방행정특보단장입니다. 네. 학력은 경남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경영학 박사입니다. 경력은 경남도청 정무특보와 경남도 정책단장을 지냈습니다. 재산신고액은 8억 3,639만 4천 원입니다. 네. 후보가 5,300만 원이고 배우자가 6억 2,074만 1천 원, 직계비속이 1억 6,265만 3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오태한 후보도 앞에 김춘규 후보처럼 이렇게 배우자한테 잘해야 되겠네요.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계비속이면 뭐죠? 이게 직계 존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직계 존속은 자기 중심으로서 위, 예.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래 되고, 예. 그러니까 직계 비속은 그 아래, 그러니까 뭐 자식이나 손자 이게 이제 비속이 되고요. 네. 예. 일단 뭐 직계비속 재산도 잘 신고하셨고요. 네. 예. 병역은 육군 병작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 장남, 차남, 삼남, 삼형제도 지금 뭐 전역했거나 아니면 또 복무 중입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체납이 없고요. 세금 2,312만 원을 냈습니다. 후보자가 866만 원, 배우자가 1,304만 원인데 직계비속이 후보보다 재산은 많으면서 세금은 훨씬 적은 105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앞서 김춘규 후보도 그렇고 이게
가족끼리 재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뭐 절세겠죠. 거죠. 뭐 절세 요령이 있는 것 그런 게 있는 같습니다. 것 같네요. 예. 재산이 어. 없다 보니까. 전과 기록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 예, 2001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800만 원, 네.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50만 원입니다. 또 2009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소명을 보니 별 내용은 없고요. 2001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800만 원건만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면 특별복권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 내용과 소명이 더 좀 분명하게 적시되면 좋겠는데 그렇네요. 예, 네. 선거 나오는 분이 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 2건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내용도 없고 따로 이렇게 해명도 없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특히 그러게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수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렇네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이렇게 또 획기적으로 낸 오태환 후보 5대 공약 예, 보겠습니다. 먼저 불임 일반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의령, 관광문화도시 구축, 농민이 잘 사는 농촌 부흥 프로젝트이다. 네. 예, 이랬는데 역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히 공약을 볼 수 있고요. 다른 것들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의령 공약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스포츠 만화 보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국을 제패하겠어. 그렇죠. 예, 이러면 옆에서 지역 예선부터 이렇게 막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뭐 일단 경남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지. 전국보다. 뭐, 예, 일단 낮은 단계부터 밟고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호 3번 아니죠. 바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6번 오용 후보입니다. 이게 좀 이름을 가지고 뭔가 재밌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활용도가 유권자 선택에 상당히,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 만큼 그런 거는 다른 언론사에 공을 넘기도록 뭐 하겠습니다. 입이 간지간지한데 참습니다. 예. 참아야 된다. 예. 실수는 너가 해라. 예. 네. 자, 오디오 맥도날드 교양이 있죠. 네, 그럼요. 저희는 그런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기호 6번 오용 1956년생 65세 남성 의령군 의령읍에 살고요. 오직 국민만 생각합니다가 구호입니다. 오직에서 느낌표를 써서 이름을 활용한 드립이 맞아, 나오나 나올까 기대했는데. 네, 뭐 이행시 나오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평범한 지방선거 구호가 나왔습니다. 네. 직업은 정치인이라고 적었는데요. 학력 마산대학 전통약재개발과 졸업입니다. 네. 경력은 의령군의회 의장 그리고 의령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이렇게 지냈고요. 직업을 보통 이제 정치인이라고 쓰면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데 뭐 이분은 의령군의회 의장까지 했으니까 직업의 정치인 토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재산은 깔끔하게 8천만 원 신고했습니다. 네. 배우자, 직계, 좀비속 재산 모두 없습니다. 네. 처음으로 경제권을 쥐고 있는 네네. 후보죠. 병역은 육군 상병 만기 전역입니다. 네. 장남 차남 모두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아들 두 분이 해병대 박수하고 귀신 잡고 이러면 멋있겠네. 멋있겠습니다. 든든하겠네. 네. 5년 동안 체납액 없고 납세액은 23만 1,000원입니다. 후보자가 4만 원, 배우자가 19만 1,000원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은 줄 알았다 싶은 분들은 앞에 저희가 설명을 했으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과 기록은 없고요. 5대 공약을 보겠습니다. 의령만의 행정구현, 함께하는 희망농업, 활력 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맞춤복지, 품격 있는 교육, 문화, 관광, 체육을 내세웠습니다. 역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상세 공약을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 임기 1년입니다. 엄청난 공약들이 많은데 대부분 1년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1호기가 공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이유인 것 그렇습니다.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용 후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창완 후보 1973년생 47입니다. 우리 이호기 연세가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네, 의령군 대이면에 살고요. 앞에 세 후보가 의령읍 거주자인데 면에 삽니다. 젊어서 그런지 확실히 공보가 다른 후보보다는 느낌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챙 있는 모자를 쓰고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위에 의령이 바뀐다. 이제 라는 구호를 썼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뒤로 돌리는 감각. 네, 나쁘지 않았고요. 직업은 법무법인 창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경력은 전 서울 서부지검 검사 그리고 전 의령군 고문 변호사입니다. 법조계 출신이네요. 재산은 29억 123만 6천 원이고요. 후보 재산이 2억 2,247만 원, 배우자가 26억 7,876만 6천 원. 네네. 사랑은 변하지 변해서, 않는 네. 거야를 매일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육군 상병으로 소집 오, 해제했습니다. 병역도 비슷하네. 네. 너무 정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 최근- 유권자 아닙니다. 예. 네,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은 없고요. 납세액이 4억 36만 7천 원인데 후보가 2억 8,609만 원, 배우자가 1억 1,427만 원입니다. 네. 정가는 없고 선거 공식 출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5대 공약을 보면 군민에게 봉사하는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구현, 농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의령 만들기,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의령 만들기, 교육과 문화 중심 도시 의령 만들기, 인구 3만 명대를 유지하도록 인구 증가 정책 시행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예. 역시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 정보에서 더 자세한 세부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공보물 날아가니까 버리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3만 명대를 유지하도록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의령 인구수 아까 뭐 말했다시피 네. 2만 5천 6천 명 언저리죠. 그렇죠. 네. 사실 냉정하게 이 인구 유지하는 것도 아유,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현재 인구의 20% 정도를 늘리겠다는 공약.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경남도의원이 의령군수 선거에 나서면서 공석이 된 의령군 지역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권용 후보입니다. 1955년생 66세 남성입니다. 의령군 의령읍 거주자고요. 선거 공보를 보니까 진짜 일꾼 도의원을 이제 명조체로 적었습니다. 궁서체가 아닌. 어차피 그 국민의힘 도의원이 군수선거 나오겠다고 사퇴해서 이렇게 생긴 선거잖아요. 그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요. 네. 앞에 나온 정치인과 정당인의 차이가 뭔가요? 뭐 저는 딱히 정해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 다만 이제 뭔가 당선 경험이나 정치 이력이 좀 분명한 게 있으면 정치인이라고 적는 것 같고 딱히 뭐 적을 만한 이력이 없으면 정당인 정도로 정리를 하지 않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예. 일단 경상대 대학원 박사과정 그 교육학과 졸업했고요. 교육학 박사입니다. 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이고요. 코이카죠. 한국국제협력단 파견으로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재산은 6억 276만 1,000원을 신고했고요. 후보자가 4억 213만 5천 원, 배우자가 2억 62만 6천 원입니다. 경제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직계 비속인 장남이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개운치않은 부분이 있어요. 병역은 그 육군 이병으로 소집 해제를 했고요. 장남도 복무 만료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웬만한 후보자들이 병역 쪽 관리는 아주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 5년 동안 납세액이 1,683만 2천 원이에요. 후보자가 214만 6천 원. 배우자가 2만 원을 냈습니다. 그 재산 많은 분이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해하기 쉬운데
직계 비속인 장남의 납세액이 1,466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이 1,068만 8천 원인데 이게 이제 모두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장남의 체납액이고요. 예. 물론 이제 선거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다 정리가 됐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체납도 있고 또 체납액이 또 만만치 않고 근데 이제 재산 신고는 거부를 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운치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정과는 없습니다. 선관위가 요구한 양식대로 5대 공약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공보 내용에 나온 5가지 추진 현안을 보겠는데요. 경남에서 가장 낙후되고 인구가 적은 의령군 살리기 지원 특별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다음에 경남도 기관을 신설 유치하겠다. 그리고 의령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 또 도 단위 차원에서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 뭐 이 정도 내세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호 2번 국민의힘 손태영 후보입니다. 1960년생 60세 남성이고요. 의령군 국유면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구호는 더 나은 경상남도, 더 행복한 의령입니다. 직업은 농업입니다. 마산대학 유통정보과를 졸업했고요. 경력은 5대 의령군 의회 부의장, 8대 의령군 의회 의장을 적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군의원직을 그만두고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의령군은 군의원도 새로 뽑아야 되죠. 네. 예. 재산은 7억 5,122만 5천 원입니다. 후보가 5억 4,084만 7천 원, 배우자가 1억 9,273만 2천 원입니다. 직계 존속으로 어머니 재산을 1,764만 6천 원을 신고했으나 직계 비속인 장남과 손녀 재산은 고지 거부했습니다. 네. 예. 손녀 고지를 거부할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병역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고요. 장남도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네. 예, 뭐 앞서 말한 대로 참 병역 관리는 예, 이렇게 예.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납세액은 2,738만 2천 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은 없고요. 후보가 100만 1천 원, 배우자가 38만 1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신고한 직계 존속, 즉 어머니는 납세 실적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뭐 얼마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재산은 뭐 얼마 냈는데 신고를 안 하셨네요. 예. 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재산 신고를 거부한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장남과 손녀는 납세액이 2,600만 원입니다. 사실 정리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갑다 하지 이게 참 좀 이상하네요. 예, 뭐 뭔가 좀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이게. 좋다 예. 나쁘다 이게 아니라 네. 뭐가 좀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를 하기 조금 어려운 좀 구조기는 하네요. 예, 네. 이게 뭐 남의 집 일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선거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뭐 그렇게 왈가왈부를 하게 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과는 1990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있습니다. 뭐 이게 자동차 운수사법 위반 벌금이면 뭐 과적을 한 건가요?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또 2019년 11월이면 아주 최근인데 그렇네요. 특수폭행 벌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뭐 정과에 대해 따로 소명하지는 않았는데 1990년 거는 뭐 군의원 뭐 출마를 했을 때 또 이야기가 났을 테니까 뭐 그럴 테고 유권자가 뭐 또 다 이해하고 통친다 해도 2019년 거는 뭐 군의원 재직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특수폭행이면 예. 이 부분은 좀 따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5대 공약을 선관위 양식대로 제출은 하진 않았고요. 근데 공보에는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지역개발 분야, 농업 환경 분야, 교육 노인 일자리 분야, 행정의 혁신 분야, 의료복지 분야 이렇게 나누고 세부 추진 방향을 정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읽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손태영 후보죠. 군의원을 그만두면서 공석이 된 의령군 다선거구 군의원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했고요. 국민의 요기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 옷 입고 왔다고 국민의 욕이라고 붙입니다. 네. 예. 하여튼 의령군 다선거구에는 기호 1번이 없습니다. 자, 2번부터 시작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차성길 후보.
1961년생 59세 남성입니다. 의령군 전국면에 살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예양심, 소통하는 리더십. 왜냐하면 그쪽에 이 느낌표가 들어있기 그렇죠. 때문에 느낌표 사이리는. 를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직업은 무직을 적었습니다. 호방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학력은 진해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경력은 전국 면장, 생활체육의령군 축구연합회장을 지냈습니다. 면장과 축구연합회장 경력이 주민 밀착이 확실한 유리한 점이 그렇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국 면장이 아니고 전국 면장 아닙니까? 전국이 그 동네 네이티브로 나와 전국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재산은 3억 6,691만 원을 적었습니다. 후보가 2억 9,930만 6천 원, 배우자가 6,760만 9천 원입니다. 직계 좀비 속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장남이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예. 병역은 육군 일병 소집 해제.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네요. 예. 최근 5년 납세액은 2,747만 6천 원입니다. 예. 후보가 2,676만 1천 원으로 대부분 후보가 부담을 했고요. 배우자가 40만 7천 원을 냈습니다.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어머님 납세액 신고도 거부했고, 재산을 밝히지 않은 장남은 세금 30만 8천 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 참 세금 이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정마다 사정도 있고 세부 내용도 있을 테고 나름 이렇게 또 절세를 하는 기술도 있을 테고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고 일단 그리고 정관은 없습니다. 네. 예. 선관위가 요청한 양식대로 5개 핵심 공약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7가지 대표 공약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은 공보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호 6번 무소속 윤병열 후보, 1959년생 61세 남성, 의령군 지정면에 살고요. 더 듣고 더 낮추고 소통하는 군의원, 이걸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앞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군의원은 한 표 한 표가 정말 절실하죠. 이렇게 낮추는 자세를 내세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습니다. 네. 직업 농업 이렇게 적으셨고요. 학력은 마산대학 한약재개발과를 졸업했습니다. 한약재개발과겠죠. 네. 한약재개발이 아니고 한약재개발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렇네요. 예. 경력은 현재 지정면 이장단 협의회장, 또 현직으로는 지정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적으셨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네. 제가 이 동네 사는 사람 아는데 지정이라고 부르는데 지정면. 예. 지정면. 네, 알겠습니다. 역시 주민 밀착 면에서 보면 차성길 후보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재산은 1억 7,700만 원 신고를 했고요. 후보가 1억 5천만 원, 배우자가 2,700만 원. 직계 좀비속을 보면 아버지께서 고지를 거부했고 장녀도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병력은 육군 일병 소집 해제. 최근 5년 동안 납세액은 283만 1천 원이고요. 후보가 9만 7천 원, 배우자가 1만 2천 원. 근데 장녀가 272만 2천 원 이렇게 냈네요. 부친은 납세 실적을 거부를 했고 체납액은 없고 전과 기록도 없고, 네, 후보자 납세 실적 기본으로 한 세금 구조는 아까 말했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관위가 요청한 양식대로 5개 핵심 공약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보물에 7가지 약속을 내세웠는데 이 내용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고성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남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서부 경남은 특히 국민의힘의 힘을 많이 실은 지역인데요. 지금 소개하는 고성은 조금 다른 선거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일단 고성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옥철 전 의원 역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네. 일단 최근 투표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2017년 대선을 보겠습니다. 대선에서는 선거인 수 47,369명 가운데
유효표 34,338표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848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6,797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104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1,828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459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후보가 있는데 세 자릿수 득표를 못했습니다. 네, 네. 예, 그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이 대선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내지 그렇네요. 못했습니다. 네. 예. 그 이번에 재선거가 열리는 경남 도의원 고성군 제1선거구 그 2018년 지방선거 개표 현황을 보면은요. 유효표 1만 5,445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후보가 5,038표, 자유한국당 정도범 후보가 5,006표, 무소속 백수명 후보가 4,615표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대략 자유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표를 나눠 갖는 사이에 이옥철 후보가 딱 치고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 같거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꽤 극적인 결과를 받은 셈이죠, 나름대로. 예, 그렇게 보이네요. 네. 예.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총선을 보면 유효표 3만 732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1만 296표,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가 1만 9,753표를 얻어 정점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적지 않은 표 차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실망할 그런 그렇죠. 수치는 다른 아니었습니다. 지역하고 예. 비교해 보면. 네. 네, 그러면 고성군 제1선거구 경남 도의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류정열 후보입니다. 1966년생이고요. 55세 남성입니다. 고성군 고성읍에 살고요. 김경수, 백두현, 더불어 힘있는 도의원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치트키는 다 써야 됩니다. 선거에서는. 네. 그 김경수 도지사는 같은 당 소속이기도 하지만은 또 지사 고향이 고성이잖아요. 예. 그리고 백두현 군수도 같은 당 소속이니까 당연히 써먹어야죠. 그 주식회사 울림 이사를 직업으로 기재를 했고요. 그 철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은 전 고성미래신문 대표이사를 거쳤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입니다. 재산은 2억 7,818만 1,000원을 신고했고요. 후보가 3,444만 9천원, 배우자가 재산이 없고요. 장녀 재산을 2억 4,373만 원을 기재했습니다. 아유 뭐 자식 사랑일까요? 자녀분이 그렇게 썩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아내분께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육군 하사 만기 전역을 했고요. 최근 5년 납세액은 203만 3천 원입니다. 체납액이 11만 원이 있는데요. 장녀 납세액 189만 원 중에 11만 원이 그 체납이 됐었고요. 물론 지금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전과 기록도 없고요. 선관위가 요청한 양식대로 그 5대 공약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공보물을 보면은 대략 한 17가지 주요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받으신 공보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각 리 단위 있잖아요. 네. 면, 동, 리. 예. 리 단위 행정구역마다 공사 사업을 싹 정리를 했는데 뭐 이것도 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수명 후보 1967년생이고요. 54세입니다. 역시 고성군 고성읍에 거주하고요. 2018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네. 낙선했습니다. 새로운 희망 국민의힘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직업은 고성요양병원 이사, 학력은 고성종합고등학교, 현 고성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예, 경력은 전 고성군수 정무비서실장, 현 바르게 살기운동 고성군 협의회 부의장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산은 6억 7,091만 5천 원입니다. 예, 후보자가 1억 3,426만 원, 배우자가 잘하셔야 되겠네요. 5억 4,188만 3천 원, 작년은 522만 8천 원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네. 예, 역시 말년까지 이렇게 병행해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병력은 육군 상병 소집 해제입니다. 이게 그 앞서 선거에 한번 나오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그때 재산 신고를 아마 하셨을 거고 예. 그때랑 비교했을 때 장녀가 이제 예, 522만 원 정도 줄었다. 재산이 줄었다 이렇게 그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장녀 재산은 이제 모르네요. 일단 줄었다만. 네.
최근 5년 납세액은 1억 238만 9천 원입니다. 좀 세금 많네요. 세금이 예. 많네요. 오. 하여튼 세금의 세계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예. 감이 잘 안 옵니다. 네. 예. 여튼 후보가 9,735만 8천 원을, 배우자가 494만 3천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작년은 재산은 깎였는데 5년 동안 세금은 8만 8천 원 냈다고 합니다. 근데 후보자 누계 체납액이 좀 꽤 됩니다. 예. 3,625만 7천 원입니다. 5년 동안 예. 미납 세금액이 3,625만 7천 원이고요. 지금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 참 선거 좋네요 이거. 뭐 이렇게 네. 뭐 또 하면 세금도 싹 정리되고. 그렇네요. 예. 전과 기록은 없고요. 백수명 후보도 선관위가 요청한 5대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류정일 후보도 그렇고 백수명 후보도 그렇고 그 5개 담기에는 공약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좀 선관위가 해라는 대로 잘 안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너무 많아서 뭐 못했다고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역시 공보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6가지 큰 분류에다가 세부 공약을 썼습니다. 그렇네요. 기호 6번 무소속 이우영 후보 1959년생 62세 남성 고성군 고성읍에 살고요. 선거 공보에 내건 구호가 좀 깁니다. 정직한 후보 농협 근무 35년 보통 여기까지 읽는데 뒤에 당선되면 4월부터 매월 400만 원을 기부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당선되지 않더라도 매월 한 40만 정도 그렇죠. 기부하면 안 될까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경남 도민일보 후원은 월 1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자, 직업은 무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중간한 직업을 적는 것보다 당당하게 무직 좋죠. 맞습니다. 예. 예. 62세면 이미 정년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년 넘어서 무직 뭐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학력은 진주 농림전문학교 졸업했고요. 경력은 농협 근무 35년. 아,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공보에도 적고 경력에도 뭐 보통 기간까지는 적지 그렇죠. 않잖아요. 기간에 적진 않은데. 근데 딱 넣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네. 자, 전 새고성 농협 하일 지점장 경력도 넣었습니다. 재산은 5억 2,146만 6천 원을 신고를 했고요. 후보자는 4,394만 1천 원, 배우자가 4억 3,899만 3천 원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년 해로 하십시오. 그렇죠. 직계비속으로 장려 재산 3,853만 2천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후보는 육군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 장남도 육군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예전에는 병역 상황에 걸리는 후보들이 많았는데 앞서 언급을 했지만 최근 후보는 뭐 병역 상황 예. 깨끗합니다. 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네네네. 자식들까지도. 네. 네. 최근 5년 납세액은 2,942만 8천 원입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네. 이제는 기본 보이죠? 후보가 2,817만 원, 배우자가 74만 1천 원, 장녀가 51만 1천 원을 냈습니다. 전과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993년 권리 행사 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따로 소명이 없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이 어떤 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를 막았을 때 적용하는 법률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줬는데 그 임차인이 뭐 월세라든지 이런 걸 안 낸다고 그 통로를 뭐 갑자기 막았다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사실 돈을 내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텐데 그 권리 행사하는 걸 막았을 경우에 보통 이런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선관위가 요청한 양식대로 공약 제시하지 않았고요. 공보를 보면 3가지 약속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권자께서 직접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3번째 약속에 농협 근무 35년 요 말을 또 넣으셨습니다. 약속이 35년이라. 네, 그 자부심 제가 인정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느낌이 그 유권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 농협 조합은 아니냐, 우리 다 한 조합은 아니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 농협 부심이 예. 있으시네요. 예. 예. 네, 함양군 지역 경남 도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임재구 전 도의원이 사망하면서
자리가 비어 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도 위로를 보내겠습니다. 예. 네. 자, 선거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쪽 지역이 거창, 함양, 산청, 즉 거함산으로 묶이는 서북부 경남 지역이죠. 예, 선비의 고장이라고 내세웁니다만은 뭐 좋은 문화자산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제 동시에 또 그만큼 또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점을 이렇게 그렇죠.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2017년 대선을 보면 선거인 34,899명 가운데 유효 투표수 26,364표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7,388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3,008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203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1,315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1,118표로 네 자릿수 득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후보 득표수는 두 자리, 세 자리도 아니고 예, 두 두 자리입니다. 자리입니다. 예. 2018년 함양 군지역 경남도의원 선거를 보면은요, 유효표 25,844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후보가 9,113표, 자유한국당 임재구 후보가 13,460표를 받았었네요. 그리고 무소속 임재원 후보가 3,271표를 받았습니다. 뭐 보니까 대선만큼 그렇게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2020년 총선 함양군 개표 현황을 보면 민주당 서필상 후보 5,660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가 7,843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팽팽한데요. 세 자릿수 득표 후보를 빼고 무소속 바로 김태우 후보가 예, 네. 1만 635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복당한 김태호 후보, 뭐 강석진 후보 표를 더하면 국민의힘 득표가 1만 8천 표를 넘죠. 그렇죠. 네, 그 지역 정서를 가늠할 수 있는 득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재각 후보입니다. 1992년생 28세 남성입니다. 열세 지역이라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정치 신인을 발굴해서 내세우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양군 함양읍에 살고요. 선거 구호는 신바람 함양을 내세웠습니다. 60세 넘은 후보가 이런 말을 하면 뭐 좀 그런갑다 싶은데 28세 정치 신인이 내세우는 구호면은 뭐 적절합니다. 네. 직업은 주식회사 진생바이오농업회사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과 석사 졸업을 했고요. 경력은 현직인 진생바이오 대표이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적었습니다. 재산은 5억 8,437만 5천 원을 신고를 했고요. 배우자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군요. 네네. 직계 존속인 부모는 고지를 거부했고요. 직계 비속인 장남의 명의의 재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병역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요. 최근 5년 동안 납세액은 234만 4천 원인데요. 후보자가 201만 3천 원, 배우자가 36만 1천 원을 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이 148만 1천 원인데 뭐 선거에 나오면서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체납액 관련을 해서 소명을 했는데 이건 제가 소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20년 귀속소득세는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연장을 해주었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장 영업이 불가하여 휴업 중이라 납부 시한을 넘겨서 납부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인정합니다. 선거가 이제 이런 걸 정리해 주니까 아까 이호기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것 같습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인데요. 벌금 100만 원. 음주 이번에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총선 때는 진짜 많았는데. 아직도 그 총선 때 음주운전 후보는 제 머릿속에 있는 후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선관위가 요청한 5대 공약은 따로 제출하지 않았고요. 공보를 보면은 바람으로 라임을 맞췄습니다. 일단 자신이 신바람을 몰고 오겠다면서 변화의 바람, 활력의 바람, 역사의 바람, 관광의 바람, 자연의 바람으로 공약을 세분화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공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희규 후보입니다. 1965년생이고 56세 남성입니다. 함양군 함양읍에 삽니다. 선거구는 국민의힘이 선택한 후보입니다.
보통 웬만하면 주민들이 선택한 후보가 국민의힘이 그렇죠. 선택한 후보. 아, 좋은 지적이네요. 당에 대한 사랑이 좀 많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최대 약점이 어떤 지역에서는 최대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뭐 네. 요거는 당에 대한 그런 내용은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중앙청년회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단 부위원장입니다. 재산은 2억 6,128만 3천 원입니다. 본인 재산이 5,697만 3천 원, 배우자 재산 1억 7,44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직계비속 재산이 2,988만 원입니다. 혹시 이게 차인가요? 차 같긴 차를, 하네. 차 한 대 값 정도 그래도 같네요. 뭐 나올 수 있겠네요. 육군 하사 만기 전역했고요. 장남은 육군 이등병으로 근무 중입니다. 예, 최근 5년 동안 납세액은 본인이 4,520만 원, 아내가 59만 6천 원입니다. 5년 동안 배우자 쪽에 체납액이 12만 2천 원 있었는데 선거 나오면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예, 전과가 있습니다. 2006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은 처분받았습니다. 뭐 해명을 그대로 옮기면 친구 3명과 오락실 동업한 사실로 인해 벌금을 받은 적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사행성 있는 그런 뭐 네네. 오락실인 것 같죠. 예. 역시 선관위가 요청한 5대 공약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읍면별로 모두 나열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공보물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호 6번 무소속 김재웅 후보 1958년생 62세 남성 함양군 함양읍에 삽니다. 준비된 도의원 검증된 인물을 구호로 내세웠고요. 어떤 준비를 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은 농업, 학력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함양군의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군의회 의장을 했으니 뭐 도의원 준비됐다고 할만 하죠. 함양농업협동조합장 경력도 있습니다. 재산은 2억 9,094만 3천 원 신고를 했고 자기 재산은 예전에 신고했을 때보다 6,612만 9천 원 줄었다 이렇게 밝혔고 배우자는 8,645만 원, 직계존속 1억 2,495만 6천 원, 직계비속 1억 4,566만 3천 원입니다. 재산 배분만 보면 화목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병역은 육군 하사 만기 전역이고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납세액은 386만 원입니다. 후보자 납세액은 없고 배우자가 71만 6천 원, 직계 존속이 14만 1천 원, 직계 비속이 300만 3천 원입니다. 전과 기록 없습니다. 역시 선관위가 요청한 5대 공약은 따로 제출하지 않았고요. 주제어 밑에 공약을 나열했는데 주제어만 간추려서 읽어드릴게요. 항노화 산업 성공,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함양산삼 엑스포, 관광상품 개발, 국민이 행복한 요 정도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보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선 전 군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 확정으로 피선거권을 잃었죠. 보궐선거를 치르는 함안군 다선거구 군의원입니다. 창원과 인접한 함안은 군단위 지역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죠. 그렇죠. 네, 2017년 대선을 보면 선거인 수가 5만 7,493명, 총 유효표가 4만 3,555표. 그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만 3,597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만 9,809표를 얻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보궐 선거를 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두 후보 표 차이가 상당히 적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네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399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452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986표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후보는 두 자릿수 득표를 했고요. 네. 2018년 지방선거로 가보겠습니다. 함안군 군의원 다선거구 개표 현황인데요. 유효표 1만 2,486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동정 후보가 4,134표, 자유한국당 김정선 후보가 3,534표,
자유한국당 황철용 후보가 2,450표, 무소속 한창일 후보가 2,368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정 후보 표가 가장 많았죠. 그렇네요. 2020년 총선 함안군 개표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총 유효표 36,109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후보 12,060표, 미래통합당 조혜진 후보가 22,931표로 차이가 꽤 크게 났었죠. 자,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 재보궐선거에 등장하는 후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호기 후보입니다. 1974년생 46세 남성입니다. 우리 이호기하고 어이, 이제 뭐 동생이네요. 참, 저도 이 뭔가 이제 좀 스승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출마 선언하시는 겁니까? 네, 함안군 칠원읍에 살고요. 깨끗하고 참신한 지역의 새 바람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젊은 정치 신인이라면 당연히 갖고 가야 할 이미지고요. 직업은 자영업입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경력은 메트로자이 작은 도서관 설립 추진 위원장을 적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작은 도서관 설립 특별위원장입니다. 일단 작은 도서관은 전문가입니다. 재산은 2억 8,265만 9천 원을 신고를 했고요. 후보가 2억 1,803만 5천 원, 배우자가 6,462만 4천 원입니다. 직계 존속인 부모는 고지를 거부했고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네요. 최근 5년 동안 납세액은 281만 3천 원입니다. 후보자가 231만 5천 원, 배우자가 49만 8천 원을 냈습니다. 재산 많은 쪽이 세금 많이 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앞에 워낙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좀 낯서네요. 네. 정가는 없고요. 부모가 재산과 납세 기록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로 소명을 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하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다른 분들은 소명을 해야 될 부분에서 소명 안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선관위가 요청한 5대 공약은 따로 없고 선거 공보를 보면 지역 공약들이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공보를 직접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호 2번 국민의힘 황철용 후보입니다. 1967년생 54세 남성입니다. 함안군 칠원읍에 살고 있습니다. 잘 듣고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예, 마지막 느낌표 고로 내세웠습니다. 예, 자신을 내일로 가는 젊은 황소라고 수식했는데 뭐 어떤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뭐 띠는 양띠인데 올해가 뭐 소띠라서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뭐 농촌이라서 소라고 했는지 뭐 그래서 직업은 농업인입니다.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함안군 지회장 그리고 조혜진 국회의원 함안사무소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네. 재산은 2억 5,738만 8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 재산이 1억 3,108만 8천 원, 배우자 재산은 7,63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장녀 재산을 5천만 원 신고했고요.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고 장남은 상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되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이제 후보 정보를 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때가 쭉 다 봤는데 네네. 뭐 후보자 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병역 문제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 진짜 안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게 변하죠. 예. 네. 그 최근 5년 동안 납세액은 65만 5천 원이고요. 후보자가 40만 1천 원, 배우자가 21만 8천 원, 장녀가 3만 6천 원을 냈습니다. 정가는 따로 없습니다. 7원 7북을 함안의 1번지로 만들겠다며 10가지 공약을 내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보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남 4개 지역 6개 선거구 16명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총선보다 사실 간단할 줄 알았는데 아, 막상 정리하니까 만만치 않네요. 작업이 예.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아. 예, 후보 정보만 알려주는 것은 뭐 조금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튼 우리가 특별한 것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기회까지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잘하십니다. 네.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늦어도 4월 1일까지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를 제작할 겁니다. 네. 오늘은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길었어. 1호기가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뭐 재보궐선거든 우리는 늘 똑같이 준비하겠다 해서 그런갑다 했는데 지치네요. 진짜 그럴 줄 몰랐습니다. 네. 아, 늘 강조하지만 저는 이 정도가 이제 선거 보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기본이 힘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곧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